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고 오시죠. 국민의힘 청양군수 공천을 둘러싼 당내 갈등이 격화되면서 황선만 예비후보 측 지지자들이 중앙당에 후보 교체를 요구하는 청구서를 제출했습니다. 황 후보 측은 성명서를 통해 김홍열 후보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상태임을 당이 인지하고도 공천을 강행했다고 주장하며 공천 결정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본선 후보로 결정된 김홍열 후보 측은 도당이 경선 과정에서 이미 판단을 마친 사안이라며 후보 교체를 논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서 김홍열 후보는 지난해 10월 지역 인사들에게 23만 원 상당의 음료수를 제공하고 선관위 조사 과정에서 측근에게 본인이 준 것이 아니라며 말을 맞추자고 회유하며 사건을 조작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한편 해당 사안은 도 선관위 조사를 거쳐 검찰에 송치된 사항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국민의힘 충남도당은 해당 사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 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돈곤 청양군수 예비후보가 선거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핵심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4월 30일 김 예비후보는 전 군민 시내버스 무료화와 경로당 무상급식 확대, 응급실 신축 등을 통한 보건의료원 기능 강화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또 청양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을 기존 2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등 확대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태안 지역 연평균 꽃게 생산량이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태안군은 지난 2022년부터 5년 동안 꽃게 자원 회복 사업을 추진해 연평균 생산량이 기존 1,100톤에서 현재 2,200톤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군은 사업 마지막 해인 올해도 산란장 조성과 서식지 개선 등을 추진해 자원 회복을 위한 기반을 강화하고 향후 지속 가능한 자원 관리 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청양 장곡사 설선당과 금산 영천암 무량수각이 국가지정 보물이 됩니다. 충남도는 조선시대 사찰의 특징을 잘 간직한 두 건축물이 국가지정 문화유산인 보물로 지정 예고됐다고 밝혔습니다. 국가유산청은 이들 건축물이 조선시대 사찰 건축의 구조적 특성과 변화 양상을 잘 보여주는 등 학술적 예술적 가치가 높다고 평가했습니다. 충청투데이 기사입니다. 최근 여야 충청권 시도지사 후보가 모두 확정되면서 양진영 모두 본선 채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최근 정치 환경을 고려할 때 초반 판세는 여당에 다소 유리하게 형성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정권 출범 초기 국정 추진 기대감이 반영되는 여당 프리미엄에 더해 계엄 후유증과 공천 갈등 등 내부 논란을 겪고 있는 국민의힘 상황이 맞물리면서입니다. 다만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충청 홀대론을 반전 카드로 꺼낼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여당 주도의 국정 운영 과정에서 충청권 핵심 현안이 후순위로 밀렸다는 점을 부각해 판세 전환을 시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국회 세종의사당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 등 행정수도 관련 현안은 선거마다 필수 의제로 등장하지만 결정적 단계에서는 여야 모두 책임을 회피하며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정치권에서는 초반 판세는 정당 지형과 정치 환경이 좌우할 수 있지만 막판 표심은 정책 실현 가능성과 실행 의지에 따라 갈릴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지금까지 신문브리핑이었습니다. 충남소방본부가 지난 4월 1일부터 3주간 도내 금속가공 사업장 268곳을 대상으로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점검은 지난 3월 대전 안전공업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를 계기로 유사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 마련됐습니다. 점검 결과 사업장 268곳에서 모두 257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됐습니다. 소방본부는 적발된 위반 사항에 대해 조치명령 205건, 과태료 23건과 관계기관 통보 21건,
입건 8건 등의 행정조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충남도가 지난 1월 12일부터 4월 24일까지 지방세 체납자 설정 부동산 권리 일제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체납자가 설정한 저당권과 전세권 등 부동산 권리를 점검해 지방세 체납자의 은닉 재산을 발굴하고 체납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습니다. 조사를 통해 충남도는 저당권, 전세권 등 권리 압류 7억 4천만 원, 자진 납부 유도 등으로 1억 4천만 원을 징수했습니다. 충남도는 앞으로도 다양한 채권 조사 기법을 활용해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징수 활동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예산군이 임시 휴장했던 파크 골프장과 그라운드 골프장을 5월부터 정상 운영합니다. 군은 지난 3월부터 2달간 골프장 문을 닫고 잔디 생육 관리와 배수 시설 점검 등 시설 유지 관리 작업을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용객들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코스 환경도 개선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일본 구마모토현 다케우치 신기 부지사가 서산시의 친환경 체험관광형 자원회수시설을 방문했습니다. 부지사는 전망대를 둘러보며 기피시설로 인식될 수 있는 폐기물 소각시설이 관광자원으로 탈바꿈한 것에 감탄했다며 소감을 전했습니다. 자원회수시설은 하루 200톤 규모의 생활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광역 소각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찜질방과 어드벤처 슬라이드, 어린이 물놀이 시설 등 주민 편익 체험 관광 시설도 조성됐습니다. 지역 주민이 직접 지역의 소식을 전하는 뉴스 크리에이터 시간입니다. 지역과 대학이 함께 만들어가는 다양한 행사가 주민들로부터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홍성에선 LG 헬로비전의 인기 방송 프로그램인 태군 노래자랑을 통해 지역과 대학이 협력하는 새로운 상생 모델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이수민 뉴스 크리에이터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신나는 음악과 함께 캠퍼스가 하나의 무대가 됩니다. 학생들과 지역 주민들이 함께 어우러진 특별한 이벤트가 펼쳐졌습니다. 이번 행사는 인기 가수 박군과 나태주가 참여하는 LG 헬로비전의 태군 노래자랑 촬영으로 홍성의 한 대학의 캠퍼스를 중심으로 진행됐습니다. 학생뿐 아니라 지역 주민들도 함께 참여해 세대와 공간을 넘어 즐기는 문화 프로그램으로 운영됐습니다. 나이가 80인데 이런 무대에 신나는 것도 영광이기 때문에 한번 해보려고 용기를 내서 왔어요. 점수 같은 건 별로 뭐 연연하지 않고 한번 신나게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는 이런 기회가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또 새로운 인생에 또 새로운 장들이 열리는 것 같고 유튜브에서만 많이 봤던 이런 또 정말 즐겁고 신나는 태군 노래자랑에 함께 할 수 있게 돼서 너무너무 마음이 지금 즐겁고 행복합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지역과 대학이 함께 참여하고 방송사에 찾아가는 공연 문화 콘텐츠를 통해 상생형 협력 모델로 의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특히 홍성군에는 평생 교육에 참여하는 성인 학습자들이 많은 가운데 세대가 어우러지는 교류의 장으로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평생교육 과정에 참여하는 많은 성인 학습자들과 함께 의미가 있었고요.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젊은이들 못지않게 지역 활력을 높이고 지속적인 협력을 이어가겠습니다. 지역의 매력을 널리 알리고 세대와 지역을 이어 홍성의 매력을 알리는 계기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태군 노래자랑은 오는 5월 27일 저녁 7시 30분에 방송됩니다. 지역방송과 지역대학 그리고 주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현장에서 홍성뉴스 크리에이터 이수민입니다. 오는 6월 3일 열리는 지방선거에서 충남 지역 기초의원 정수가 2명 늘어난 가운데 서산과 당진은 현행 정수를 유지하게 됐습니다. 충남도의회는 28일 임시회를 열어 시군의회 의원 정수를 조정하는 개정 조례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에는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중대선거구제 시범지역에 천안 2개 지역구를 추가 지정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에 따라 충남 시군의원 정수는 177명에서 179명으로 늘었으며 정원 축소 가능성이 제기됐던 서산과 당진은 현행 정수를 유지했습니다. 이번 조례는 공포 절차를 거쳐 이번 지방선거에 적용됩니다. 태안군이 5월 한 달간 불법 어업 특별 예방제도 단속에 나섭니다. 이번 단속은 산란기 수산자원 보호와 어업 질서 확립을 위해 추진됩니다. 점검 대상은 민원 발생 해역과 위판장, 낚시객 밀집 지역입니다. 주요 점검 사항은 무허가 조업과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 규격 위반 어구 사용 등입니다. 태안군은 어선원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등 개정된 수산법령에 대한 홍보도 병행할 방침입니다. 서산시가 동문동 303번지에 있는 서산 중앙주차장 3층 86면을 임시 개방했습니다. 지난 1월 준공된 주차장은 지상 3층 규모로 219면의 주차면과 공동체 활동 공간, 회의실 등을 갖췄습니다. 지난 2월 1층 63면과 2층 70면이 먼저 임시 개방됐으며 정식 운영 전까지 24시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서산시는 오는 7월 정식 운영을 목표로 해당 주차장에 대한 행정 절차를 마칠 계획입니다. 예산군이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예산사랑 상품권 할인 판매 규모를 50억 원으로 확대합니다. 예산군은 지역화폐 할인 판매 규모를 기존 2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확대 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인별 구매 한도는 월 최대 50만 원이며 12%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산군은 소비 촉진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당진시가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설치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지원 대상은 당진시의 주소를 든 만 70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입니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차량 한 대당 최대 50만 원의 장치 설치비가 지원됩니다. 설치를 희망하는 시민은 5월 29일까지 당진시청 교통과를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한편 해당 장치는 저속주행이나 후진 시 페달 오조작으로 인한 급가속을 제어하는 장치입니다. 충남방송에서 6.3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우리 지역 후보를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현직 군수의 경선 탈락으로 무주공산이 된 태안 지역으로 가봅니다. 태안 군수 선거에 출마한 국민의힘 윤희신 후보를 만나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우리 태안군은 전국의 농어촌 도시가 공이 갖고 있는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인하여 인구가 줄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좋은 일자리를 갖고 있는 석탄 화력발전소의 단계적 폐쇄로 인하여 청년들의 유출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부터 농어업 분야의 경쟁력을 갖고 있었습니다마는 지금은 여의치 못한 상태이고 또 지역 경제의 한 축이라 할 수 있는 관광산업 같은 경우도 인프라의 부족으로 인하여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군 내부의 내적인 어려움과 또 외적으로 무한 경쟁 시대에 태안군의 변화를 통해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과 각오로 출마를 준비하였고 6만 군민이 하나가 되고 국회의원을 포함한 11명의 선출직이 원팀이 되어서 오로지 군민의 행복과 지역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그런 각오로 군수에 출마를 결심하였습니다. 저 윤희 씨는 학창 시절과 군복무 생활을 제외하고는 고향인 태안에서 계속 생활하였습니다. 청년 시절에 봉사 단체에 가입하여 열심히 활동하였고 또 그 단체의 장을 맡아 지역 주민들과 호흡하면서 지역 주민들의 애로를 이렇게 느꼈고 또 지역 주민들을 위한 일이 어떠한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인가도 많이 배울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후로 국회의원 보좌관과 충남 도의원을 하면서 정치와 행정을 이해하고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의원 시절 무엇보다도
원북과 하간포 간의 4차로 사업을 계획에도 없던 것을 1,000억이라는 예산을 최종적으로 사업으로 확정시키는 그런 나름의 성취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팔봉 수로 같은 경우 45년간에 해결 안 된 것을 저수지로 등록하고 농어촌 공사에 위탁 관리를 시키는 그런 일을 해결하기도 하였습니다. 군수라는 자리는 다양한 의견들을 하나로 모아 최선의 의사결정을 하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유니신의 경험과 유연한 사고가 바로 태안 군수로서 적임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바로 그 점이 강점으로 생각합니다. 저의 1호 공약은 세일즈 기획단을 만드는 것입니다. 태안군이 안고 있는 여러 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공약을 준비했습니다. 이 공약들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저는 예산의 확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군수에 제가 선택이 되어서 임무를 시작한다고 하면은 군수 직속에 세일즈 기획단을 만들어 기업의 유치 그리고 관광 분야의 홍보, 농수산물의 판로 개척 등 직접 군수가 책상에 앉아서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닌 가방을 들고 중앙부처를, 기업을, 공공기관을 쫓아다니며 태안군 영업을 하고자 합니다. 태안의 여러 현안들을 짚어보고 해결책을 찾다 보면은 가장 중요한 것이 양질의 일자리입니다. 그래서 저는 가까이 태안 기업 도시의 관광 내저형 기업 도시의 한계를 벗어 일반 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것이고 국가 산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미래항공연구센터의 무인기 활주로 인근에 산단을 조성하여 방위산업체 등을 유치하는 데 세일즈 기획단의 단장을 맡아 최선의 노력을 통해서 꼭 우리 태안 지역에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자 합니다. 지난 주말 태안에서 국제 원예치유 박람회가 개막했습니다. 박람회장 곳곳에서 꽃과 바다를 보며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가 마련돼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정우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백사장 옆에 마련된 태안국제원예 치유 박람회장. 입구에 마련된 꽃을 활용한 거대한 조형물은 관람객의 눈길을 사로잡고 박람회장 가운데에는 만개한 형형색색의 튤립 꽃밭이 방문객을 반깁니다. 관람객들은 정원 곳곳에서 일행과 기념사진을 찍으며 추억을 쌓습니다. 지금 구경 중인데 다 좋아요. 첫날이라 그런지 꽃도 시들지도 않고 한참 만발해서 좋고 모든 게 다 좋아. 구경해보니까 맛있는 것도 많고 예쁜 꽃도 있어서 오길 잘했다고 생각 들고 있어요. 박람회장에는 23개의 야외 정원과 5개의 전시관, 1개의 체험관이 마련됐습니다. 특히 16개 국가의 꽃과 정원을 볼 수 있는 꽃동화 정원은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또 AI와 VR 등을 활용한 체험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고 대형 미디어 아트 전시관 등 다양한 볼거리가 마련됐습니다. 태안 원예치유 박람회는 세계 최초로 꽃과 치유를 결합한 글로벌 이벤트이자 원예치유 산업의 미래 비전을 공유하는 산업 박람회입니다. 충남은 이번 박람회를 계기로 태안을 원예 산업의 거점으로 키우고 또 서해안 치유 관광 도시로 열어나갈 계획입니다. 축제 기간 세계 40개국에서 182만여 명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번 박람회. 전국 곳곳에서 발길이 이어지면서 지난 주말에만 8만 9천여 명이 방문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17년 만에 태안에서 열리는 박람회인 만큼 지역 내 관광 활성화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다른 외지에서 놀러 오신 분들이 참 좋을 것 같아요. 전국에서 많이 놀러 오셔서 태안 좀 많이 빛내줬으면 좋겠어요. 너무 신나고요. 아이들이 너무 좋아해가지고 너무 잘 꾸며져가지고 이쁘고 좋아요. 태안 지금 살고 있는데 이렇게 좋은 환경 만들어주셔가지고서는 참 감사한 것 같아요. 꽃과 치유, 바다가 어우러지는 태안국제원예 치유 박람회는 다음 달 24일까지 진행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호석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